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시간 제약이 있어서 교재 보면서 같이 그냥 중요한 것들 체크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 도, 지사, 대도시장, 또 국장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를 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지금 본 협의가 안 될 때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3번 30만 제곱미터. 미리 말씀드린 건 체크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입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필요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좀 전에 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국가, 중앙 30만 성립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구역 지정을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금 받고 지정 제한. 자, 지정 제한 볼게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가나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지정 제한하는 자가 아니죠. 자기들이 지정하면 되니까. 또 누구도 제한을 못해요?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토지 소유자가 제한하면 되기 때문에 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체크하고 이런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안하게 되면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은 며칠? 45일. 도시개발법은 1개월.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법은 60일. 반영 여부 통보. 토지 소유자 등 민간이 제한할 때,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기지계에서 4분의 3, 3분의 2 토지 면적 소유자 동의 얻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역으로 공공기관은 제한할 때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제한하는 자에게 항상 제한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되죠.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한한 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전진단 요청에도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죠. 다음 지정 기준 주상전화 1인만 섬기자. 여기는 1만 미만이 아니고 1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 이상. 그리고 공업적은 3만 이상. 관리적인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도시역 외의 지역은 다 30만 이상입니다. 원칙 30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은 본래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했을 때 개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런데요.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이 없다 이러면 어디서 개발하는 게 맞겠어요? 자연녹지. 또 하나 있다면 계획관리죠. 여기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면적이라든가 뭐 자연녹지에서만 할 수 있다 한다라든가 기본계획이 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적용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적용을 안 지멋대로 하죠? 형 취하면 개지 되기 때문에 형은 국가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한 것, 취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표성을 가진 거 하나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에 관리적인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천천히 할까요? 관리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은 본래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30만 이상 도시역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관리지역에 취락지구가 있어요. 그 취락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된다. 들렸죠? 그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면적 같은 것들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때는 30만 이상 아니어도 그냥 1만 5천 이래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취락지구. 또 하나 취락지구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곳은 관농자 지역이어도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로 의제가 돼요. 개발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취락지구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의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구단위 계획도 구역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일간신문 1, 10만에 10, 100만에 100. 자, 1, 10, 100. 그렇지. 1, 10, 100.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간신문, 둘 이상이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14일 이상 공고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 공고 생략할 수 있고, 면적 100만 이상일 때는 중요하니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100만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원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후에 구역을 정하는 게 순서죠.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하는데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낙후된 곳들이죠. 개발 안 된 곳들. 자,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러면 답이 나왔죠. 몇 가지 더. 녹지지역에 할 때. 또 도시역 밖에서 할 때. 이럴 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도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있지 하나 더. 뭐요? 공모하고자 할 때. 공모. 올해가 몇 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요? 29회 구공모. 그래서 공모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고 싶다 할 때는 환지가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깊이 있게? 깊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맞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 동의 안 받는데요. 전부 환지 방식에도 토지 소유자 등의 일정한 동의가 있으면 지자체 등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원칙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럴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때는 동의 필요 없다.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토지를 공유할 때는 대표 공유자 1명.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져도 어차피 1명이죠. 예외가 있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을 한 사람으로 산정하고요. 3번은 보지 마세요. 제가 뭐 정비법하고 약간 혼란이 있고요. 바뀐 게 있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박, 동그라미 2번 세부 목록 세, 동그라미 3번 세입자 세, 동그라미 4번 순환개발 환. 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세입자 주거대책 수용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권리의 세부 목록, 순환개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원래는 개발계획 다음에 구역 지정이죠. 이것들은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런데 도시적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특히 어디 기억하시면 돼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도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개발의 허가 두 개만 체크해요. 1번에. 다른 것도 다 똑같으니까.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에서. 또 하나 뭐 있죠? 중목, 벌채와 식재. 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건 응급조치는 언제나 허가 필요 없죠? 다음에 비닐하우스, 경작,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는다, 임시로 식재한다. 자, 상상을 하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사업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 방해가 되더라도 사업할 목전에 닥치면 원상복구가 금방 가능한 것들. 근데 경작지에 임시로 식재하는, 임시 식재지만 경작지에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내 신고 후 개소할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항상 기억할 게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한 사람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또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말해야 돼요. 이제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동안 안 하더라. 이러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3년 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을, 자, 다시 이쪽에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 지정이 먼저예요? 계획이죠? 계획 다음에 구역 지정이죠? 그런데 구역 지정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그럴 때 구역을 정했는데 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려면 2년 된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또 하나,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은 언제 해제가 됩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해제가 되면은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이 될 텐데 공사 완료 공고로 해제가 됐을 때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시행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아까 말씀드렸고,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2번 쉬운 것부터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1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2분의 1, 2분의 1. 왜 2분의 1인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고, 혹시 만약에 숫자를 기억이 안 나더라 이래도 너무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험장에서 보면은 얘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답 같은 거 유추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있다는 거. 전부 환제 방식인데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알아야지 시험장에 가서 이건 답이 이거 본 것 같다 안 본 것 같다 하지. 그것도 모르고 숫자는 잊어먹더라도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예 버리면 안 돼요. 자, 조합 설립인가? 토지 소유자 몇 명? 황야의 7인. 근데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니까 5인. 추진위원회 5인. 여기는 7인.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 신청 요건이 환지 방식 도시개발 계획 수립 요건하고 같죠?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동의한 사람 처리할 수 있죠? 언제? 전에 후에? 신청 전에. 자, 조합원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에요. 자, 동의한 사람만 조합은 되는 경우. 뭐죠?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 물론 리모델링도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거기도 동의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의한 사람만 조합이 되겠죠. 아닌 사람도 이제 팔고 떠나는 거고. 자,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거 무엇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조합의 탈을 쓴 법인이죠.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성립한다. 임원,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이하 되고요. 자, 조합의 임원, 겸직 된다 안 된다? 겸직 안 되고요. 중2 미성년자, 임원 될 수 없죠. 집행유예 기간 중, 종료 후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한정치산,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식사유? 정비법에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그냥. 다음에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 정비법에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근데 정비법은 벌금 있죠? 벌금 5년. 여기는 없고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 할 때는 감사가 대표한다. 총회 의결사항 중에 정관 변경, 개발 계획, 환지 계획, 조합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왜 불러드렸어요? 대의원회가 대신 못하는 거. 다른 것들은 대의원회 할 수 있고. 자, 정관, 임원, 조합의 합병과 해산,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 중에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여기는 50명이죠. 정비사원 몇 명이에요? 100명. 둘 수 있는데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둬야 되고요. 자, 실시계획 외과로 2번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시계획에 뭘 포함해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도시개발계획에서.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맞아야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실시계획이 있어야 돼. 실시계획에.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 해서 외운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수용과 환지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수용 언제 합니까? 대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환지는 언제요?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환지를 목적과 무관하게 너무 땅값이 비싸도 환지하죠. 주변 토지에 비해서 인근 토지에 비해서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이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혼용 방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수용 방식.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는 토지 3분의 2 소유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자, 이거 모르더라도 공공 시행자는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제 수용을 할 때는 또 공익사업법 준용하죠. 근데 다른 데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데 여기는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세부 목록 고시,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토지상환채권 동그라미 2번 매수대금의 일부, 조성토지의 2분의 1. 그리고 민간시행자는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급보증. 즉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무슨 식이에요? 김영식. 이렇게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돼요.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현금 줘야 됩니다. 토지사가 원하면 토지로 갚아주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고, 누가 발행하죠?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받는 겁니다. 이건 이제 김영식이기 때문에 그 증권명부에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해라 이렇게만 보세요. 뭐 대항력 같은 거 이런 거, 양도의 효력 같은 거 무시하시고 그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면적이 2분의 1 했고, 다음 페이지 이제 원형지도 공급할 때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그래서 수용에서는 세 가지 그런 중요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선수금 다 누구한테 승인 받습니까? 지정권자. 원형지는 원, 공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부하는 학교, 공장 다 원이나 공이나 같죠? 그러니까 공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도 공법이니까 공 들어가요. 국가나 지자체는 또 특혜도 있죠. 원형지 공급을 받으면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공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 금지가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형지는 원형지 세 글자 얼마 이내? 3분의 1내. 채권은 채권 두 글자 얼마 이내? 2분의 1. 초과하면 아니 된다 했고요. 다음에 선수금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지정권자 승인. 공공과 민간이 달라요. 민간은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혹시 때 몰지 모르니까 뭘 해야 돼요? 보증서 제출해야 돼. 보증서. 그리고 공공 10분의 1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민간은 10분의 1 이상 공사 진척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보증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체크 꼭 해야 되고요. 공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조성토지 공급할 때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우리 공법에서 경쟁입찰. 그런데 값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는 건 추첨할 수 있죠. 공장이 있고요. 그 주택 세 가지가 있죠. 9m 규모의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이제 공공택지는 국지 공출방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랍니다. 너무 길죠? 수용 사용 공공택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환지는 공공택지다 아니다. 환지 아닙니다. 자. 수의계약도 있죠.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건. 왜 그렇죠? 상대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 제한적이가 하니까 경제입찰을 시켰고 추첨을 시켰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자,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를 공급할 때 수의계약. 그리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너무 낮아서 불가피하게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유지 관리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 토지 상환채권도 아까 상대방이 원할 때 공급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그래서 일반에게 부정할 수 없다, 존치한다, 토지 상환채권, 가치가 현저히 낮다, 2회 이상 유찰됐다, 이런 단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말들 연상하셔야 돼요. 그냥 쭉 그냥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큰 생각 없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무조건 외우다 보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연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를 체크. 그런 것들이 아닐 때는 마음에 드는 단어 체크해가지고 외워도 돼요. 이제.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감정가격을 한다. 근데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해야 되는 게 있죠. 폐교, 공복임, 폐기물,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건설 용지 같은 것들은 좀 싸게 공급해도 된다. 잘 안 해주면 또 다시 왜 이런 걸 싸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시간할 때.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하구나. 이렇게 자꾸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들이 조금씩 늘어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점수. 환지계획.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어요. 기본강의 했으니까. 자,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재비지 보류지 명세 뭐 이것들 있고요.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그동안 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데 얘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 청심환지, 청심환, 구청장. 환청으로 하시든지 그러면 환청. 환지 계획 누구예요? 구청장. 환청은 제가 좀 부정적인 성격이라 안 하고 청심환 하는데 환청이 더 쉬울까? 환청. 환지 계획은 누구한테? 구청장. 구청장.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행정처일 때는 구청장이 제일 낮으니까 행정처일 때는 인가 필요 없는데 행정처에 할 때는 구청장. 자, 환지계획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식. 근데 토지의 가치가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면적식 할 수 있고 가치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무슨 환지? 입치환지. 입치환지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된다. 비례율, 권리가액, 평균 토지 부담률 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너무 빨리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체크만 할게요. 4번에 과란에 총사업비 빼야 돼요. 총사업비. 4번에. 6번에 공식에서 무상귀속되는 토지와 소유하는 토지 빼야 되고 그 밑에 무상귀속 소유하는 토지 빼고요. 평균 토지 부담률 50초가 할 수 없다. 50, 60초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빨리. 비례율. 비례율은 사업 시행 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사업 시행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비례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100억이다. 사업 시행 이후에 200억이 됐다. 그럼 비례율이 100분의 200 곱하기 100 하지만 200% 단순할 것 같지만 문제는 순수하게 늘어난 가치가 비례율인데 여기 200이 된 것은 여기에는 공사비는 빼줘야 돼요. 총 사업비. 빼야지 순수하게 늘어난 가치, 비례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빼고 그걸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 이것만 읽으면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평균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은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토지가 보류지로 뺏기는 땅 있죠? 보류지로 뺏기는 토지 면적 비율이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 근데 지정권자가 있냐면 60까지 할 수 있고 우리들이 3분의 2가 동일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건 되죠. 평균 토지 부담률은 자,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에서요. 보류지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100으로 하면 뭐 그냥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200으로 할게요. 여기를 이제 8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00 중에서 80을 뺐겠죠? 200분의 8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평균 토지 부담률. 희생한 토지 부담률. 그런데 실제 내가 희생한 토지만 부담률인데 내가 가진 땅 중에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땅이 있어요. 뭐였죠? 여기서. 그렇죠. 200은 내가 가진 땅 중에서 80을 희생했기 때문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 이러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땅이 있어요. 빼기.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사업 시행자에게. 이 무상 귀속되는 토지는 누구 거에 있어요? 공공시설 토지였거든요. 공공시설 토지.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또 뭘 빼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이것은 환지 계획 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땅이 아니니까 내가 가진 땅 중에서 희생하는 땅이 평균 토지 부담이니까 내가 가진 땅이 아닌 무상 귀속되는 토지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빼주고 또 여기 보류지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보류지는 내가 뺏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상 귀속되는 토지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 나오면 무조건 그냥 무소유니까 빼라 그랬죠. 무소유는 없는 거니까 빼라.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시험 그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을 써줘요.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이 200, 무상 귀속되는 토지 80, 너무 많은가? 20, 그리고 사업 시행자 소유한 토지 10, 그리고 보류지 12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200분의 120 해놓고 20과 10을 무소유는 다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고 분자 분모에서 다 빼라. 공식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같이 또 하도록 하고 이해해서 무소유만 빼주면 돼요. 무소유만. 50, 60초가 할 수 있다 받고. 자, 환지 계획 작성. 환지 부지정은 그 상대방의 토지 소유자의 그런 의사를 존중해서 환지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죠. 과소 토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 부정할 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거 마시고 증환지, 감환지 같은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입체환지, 평면환지가 있고 입체환지가 있죠. 토지나 건축물 대신에 뭘 줘요? 그냥 토지만 주면 평면환지인데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은 입체환지. 그렇습니다. 자, 입체환지를 할 때 입체환지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죠. 권리가액이 얼마예요? 아까 여기 비례율 나왔었는데 비례율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을 비례율 곱해주면 권리가액이 돼요. 네, 권리가액이. 근데 그 권리가액이 그 공급되는 건축물의 최소 단위의 분양 가격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종전 토지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허름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즉 권리가액이 100분의 70 이하라 하더라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100분의 70 주택 하시고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는 외과로 이번에 채비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채비지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요. 근데 채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 수익도 하지만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보시고. 자, 환지 처분합니다. 자, 환지 처분은 시행자의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준공검사합니다. 준공검사. 그게 체크할 것만 할게요. 다 읽으면 어려우니까 오히려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밑에서 한 6번째 줄 되겠네요. 5번째 줄.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채비지를 제외하고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준공검사 한 다음에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원칙이죠. 채비지는요. 준공검사 전에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는 공사 완료 후에 하는 건데 일단 단계별로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사용하라고 했죠. 준공검사 받기 전에도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권자에게. 그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임시 사용 승인 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준공검사 받고 사용해야 되죠. 근데 준공검사 전에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다. 그 임시 사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임시 사용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틀리게 안 되니까. 근데 채비지는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점 보시고 위아래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준공검사를 받고 60일 이내. 지정권자인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없으니까 스스로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 없으니까 두 개를 지금 구별 안 되면은 60일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저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그때 이제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환지 처분 효과 원칙 첫 번째 줄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는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있을 수 있죠. 환지 부정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시 정리합니다. 권리가 생기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야지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이 권리를 차지하니까 그 시간적인 순서상 없어진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생기는 것은 다음 날. 그런데 그럼 이제 종전 토지에 있던 일체 권리가 환지로 이전을 하게 되겠죠? 이전하지 않는 게 있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토지에 전속하는 것. 또 이전하지 않는 거 있죠? 지역권 어디에 있어요?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요. 종전 토지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언제 없어집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없어진다. 원칙은 이제 소멸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말이 없으면 지역권은 종전토지의 전속. 입체한 지 역시 일반적인 환지와 똑같이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입체한 지로 다 이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입체한 지로 이전해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날의 다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자, 청산해야 되겠죠? 환지처분하면서 청산 결정하죠? 언제 확정돼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부서적인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청산금도 토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환지 부지정 토지는 미리 정해서 교부할 수 있죠. 청산할 때까지 여기 환지처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정해서 교부할 수 있고 뭐 분할하는 것은 공법에서 언제나 가능하다. 청산금은 공법상 권리니까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5년. 5번에 4번은 다음 날 5년이고요. 5번에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뭐죠?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이고. 자, 그 밑에는 읽으시면 되겠고 환지 등기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중요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도시개발채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 도시니까 누가 발행해요? 도시 거꾸로 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다. 다음에 이율과 발행 이발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가서 한다 있죠? 그렇죠? 이율과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있고 자, 소멸시효에 그러니까 맨 발행에서 시도지사 체크하셔야 되고 이발에서 행정안전부 체크하셔야 되고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체크하시고 무기명 체크하시고 상환은 5년에서 10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행장승인. 그리고 소멸시효는 5.2 그리고 상환기일은 50. 그래서 5.2, 50, 5.2, 50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우시고 도시는 무서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 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기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무기명 집어넣어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좀 급하게 했지만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면 다시 이제 동영상 들려보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학집 강의 보시거나 또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정리가 된 분들은 여러 반복해서 정리 이걸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거 2개만 하세요. 공법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자꾸 들려봐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이해하시면 80점 넘어요. 80% 이해하시면요. 60점, 70점 맞아요. 80%만 해도. 다른 것들 플러스 알파면요. 점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양이 많아져서 이걸 정확히 대신에 제가 해드린 건 지켜야 돼요. 뭐냐?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양을 그렇게 들었는데 뭐 양도 줄었으니까 시간을 줄이자 이러면 안 되고 대신에 최소한 시간 투자를 하셔서 자꾸 반복해서 아셔야 되겠죠. 정확히. 그래야 제가 이걸 안 먹는데 양만 줄여놓고 이걸 양 줄였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뭐 줄였다고 하지만 뭐 이게 뭘 줄였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줄인 거예요. 많이 사실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